자, 최근에 미국과 통상 문제를 가지고 호남의 기아 자동차 공장, 또 울산의 현대중공업 등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가요, 어제는 평택의 주한미군 캠프를 갔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역외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기지죠. 거기에 가서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고 한미동맹 강화를 갖다가 언론했고, 또 산불 진화에 협조해준 미군 관계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사를 할 때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 군번 1216-8724 한덕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고 같이 갑시다라고 했어요. 자, 굳이 병장 한덕수라고 말하고 자기 군번을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요, 역대 유력 대선 주자나 대통령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많았고 총리들 중에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한 한덕수 총리의 기록은 매우 이례적이다. 보수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동시라 해서 군대 안 갔죠. 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전에 박근혜 여성이라서 당연히 안 갔습니다. 또 그 전에 이명박은 폐가 안 좋다고 군에 빠졌는데 그 몇 달 뒤에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술 먹고 막 다녔다고 한간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MB 전에 이 대통령은 무민시대 첫 대통령인 YS인데요. YS 본인은 군대 갔다 왔다 주장했는데 누구도 같이 근무했다고 확인을 안 해줬고 기록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군에 안 간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보수 대통령 중에 아무도 군대에 안 갔는데 한덕수 대행이 당선되면 군대에 간 유일한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역대 총리도 보면요, 고건도 안 갔고 이해찬도 안 갔고 그리고 정운찬도 안 갔고 김황식도 안 갔고 이항구도 보충역이고 황교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나 총리쯤 되면 군대 안 간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특히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에서 단 한 명도 군대를 안 갔다는 이런 상황에서 병장 한덕수는 빛이 나는 거예요. 자, 1971년 5월 달에 가서 74년 3월 달에 제대했으니까 2년하고 10개월을 근무했죠. 그러니까 34개월을 근무했고 6번의 행정병으로 만기 제대를 했어요. 빽쓴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할 건데, 자, 서울대학교를 경제학과에서 수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체에서 3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니까 아주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서 6본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다 만기 제대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요. 군에 안 간 부잣집 자식들 천지입니다. 간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의 빽이 좀 있거나 잘 살거나 좀 집에 돈이 있으면 군에 대부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나 또 역대 총리나 이런 사람 중에 군에 안 간 사람이 훨씬 많은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는 것은 집도 좀 사는데요.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 군에 안 갔다는 이재명, 어쨌든 백령免점이다. 그래서 안보에 있어서 매우 이렇게 우려가 있는, 그래서 반미 친중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되는 이재명은 군에 안 갔고,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이 되면 보수 대통령 중에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제 병장 한덕수라며 자신의 군번을 밝혔어요. 저도 옛날에요, 빼따간 사람들이 저보고 군대 안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군에 가서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탄약사령부 산하 제1탄약창에서 근무했고요. 죽을 고생했고, 저도 당시 대학 다닌 사람의 혜택도 다 모수되고요. 만기 제대했습니다. 만기하고 좀 더 했어요. 그래서 병장 한덕수라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걸 노리고 적어도 병력 문제에서 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군대 안 간 이재명이와 확연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여태까지 보면 보수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군에 안 가가지고 대선 때 맨날 시끄러웠는데 군을 다녀왔다는 거죠. 자, 대부분 돈 좀 있으면 부동시라고 하거나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병무청에 그 신체 검사하는 사람들 꼬드겨가 브로커들 써서 다 빠져나가는 시대에 군에 다녀왔다. 의미가 크죠. 그것도 서울대를 3등 졸업한 사람이 군에 다녀왔다. 제가요 대학 다닐 때도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 중에 집이 좀 살고 하면 대부분 이리저리 군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85년 군에 갔는데 저보다 14년 전에 군에 가면서 서울대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집이 좀 사는데 병장으로 군에 다녀왔다는 건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국의 노블레스 계층의 수준에서는. 자, 한덕수 대행이 오늘 국회에서 12조 추경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미 통상회담 2+2 협상에서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해서 12조 2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는데 협조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또 미국의 지금 관세 폭탄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지금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세계 수십 개의 나라들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가능한 신속하게 지금 미국과 협상에 돌입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한 협의 시간 그러니까 오늘 내일 큰 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충분한 서로 간에 이 일을 구체적으로 타결할 시간을 확보해서 유예 기간 동안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기업들과 만나고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하며 대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야당이 이런 시정연설에 대해서 침묵을 이렇게 항의하겠다더니만 사퇴하라고 굉장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행이 한미 통상협정을 자기 정권에 넘겨라는 민주당 앞에서 신속하게 큰 틀을 합의해서 협상 유예 기간을 얻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저 한대행이 이제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국회에서 기자들이 오늘 많이 물었습니다. 시정연설이 끝나고 나오는데 출마 계획이 있느냐 하니 고생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노 코멘트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뻔히 협조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12조 2천억 규모의 추경 예산 이재명이는 35조를 하자 했잖아요. 지 뜻대로. 근데 한대행이 이걸 거부하고 정부가 편성한 12조 2천억을 산불 지원 예산과 더불어 꼭 필요하니 해달라 이래 말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의 요구를 깔아뭉갰어요. 그래서 대내외적 위기가 매우 심각한데 이 상황에서 한대행이 한미 통상협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민주당을 굉장히 자극시켰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경고한 부분을 정면으로 깔아뭉개서 큰 틀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안 될 한덕수가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될 건데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후보 다수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한덕수는 배제하고 이준석과 단일화를 말하던 홍준표까지 또 한동훈이까지 한과 다 힘을 합쳐야 된다고 후보 4명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이는 한덕수와 생각이 똑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안철수만 한덕수 출마하지 마라 윤석열이 출마하는 것 같아 소리를 했어요. 근데 어차피 안철수는 4등 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준표나 한동훈까지 한덕수와 손을 잡아서 단일화를 하겠다는 의사로 입장을 바꾸었어요. 자, 그런데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국힘이라는 이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요, 대선에서 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선에서 국힘은 사라지고 오히려 한덕수 반 이재명 연합의 이름으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힘에서 몇 명이라도 탈당해서 어차피 조국당은 후보를 안 내니까 한 어느 명만 와도 2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대행이 반 이재명 개헌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해야 호남 득표도 가능하고 지금 탄핵 계엄에 대한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지금 위치를 실감하고 굉장히 겸손하게 단일화에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 가지고 배 두드리고 단일화 가지고 방해놓고 이렇게 하다가는 모두가 죽는 길임을 인식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